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군의 무인기가 최근 한국 영공을 침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무인기를 통한 정찰 활동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 공격 등 국지 도발에 활용하며 한국에 위협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이번 무인기 침범 성격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사 전문가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26일 VOA에 북한은 무인기가 한국에 대한 위협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기술 확보를 위해 러시아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무인기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5년 전보다 더 정교한 드론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북한이 무인기에 폭발물이나 생화학 무기를 싣는다면 한국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 think South Korea should have a zero penetration policy because you can never tell when something like that would be carrying high explosive or biological weapons or chemical weapons. These are really serious threats they could be delivering. 미국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 담당 국장은 북한이 이번 한국 영공 침투를 통해 정찰 역량과 물체 운반 능력 등 무인기의 성능은 물론 한국의 관련 방어 체계와 대응 속도 등을 시험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계속된 미사일 도발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한국의 안보 셈법에 대한 도전을 제기하면서 정치적 양보를 압박하려는 북한의 계산도 깔렸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it also shows that North Korea can be a dangerous actor if it wants to be, and it has the capabilities to do so, whether they're missile tests or drone tests. And they definitely have the ability to constantly irritate and affect, South Korean U.S. thinking about security on the peninsula. I think it's one to show a variety of capabilities. 한국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를 식별하고도 격추하지 못한 데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미국 공군 준장 출신인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북한 무인기가 정교하지 않더라도 한국에 위협을 줄 수 있다면서 특히 무인기가 김포와 인천 등 항공 활동이 많은 지역을 비행한 것은 직접적인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와 관련해 한국 당국은 주한미군, 유엔군 사령부 등과 적극 협의하고 북한 무인기 격추를 위한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at they should be shot down. Look, if it's going anywhere near Seoul or in the sensitive areas, they do have the ability to shoot these things down. You can't use missiles. You have to use basically guns and anti-aircraft artillery. The second thing you can do, besides destroying them, is basically use the electromagnetic spectrum, use energy to either jam them. 한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관련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침범의 성격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면서 우리는 자국의 영토 보전을 지켜야 하는 한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미한일 3국의 미사일 탐지와 대응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고체 연료 기반 로켓 엔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이 밝혔습니다.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26일 VOA에 북한이 액체연료 기반 수직 발사대가 있던 서해 발사장에 새롭게 고체연료 시험을 위한 수평 발사대를 설치하고 실험을 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서해 발사장을 ICBM 엔진 개발을 위한 집중적이고 통합적인 장소로 만들려는 야심찬 계획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고체연료 엔진 시험 발사대 구축은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고 장착 후 빠르게 이동 가능한 고체연료 엔진의 특성상 미한일 3국의 사전 탐지를 어렵게 만들어 북한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다만 북한이 실제 고체연료 기반 엔진 기술을 적용한 ICBM 실전 배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에도 고체연료 엔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추가 엔진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15일 ICBM에 사용할 수 있는 대출력 고체연료 로켓 엔진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기존 시설 개선과 새 시설 구축을 통해 더 강력한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들이 성탄절을 맞아 북한 기독교인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기독교를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며 탄압하지만 북한에서 기독교 신앙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서는 기독교 최대 절기인 성탄절을 맞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공개적으로 기념하지만 안타깝게도 북한에 있는 약 40만 명의 기독교인들은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또 비밀리에 성탄절을 기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되기에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로 여겨지는 북한에서도 기독교의 기쁨과 전파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기독교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에 토드 네틀턴 미디어 담당 국장도 26일 VOA에 김씨 정권이 기독교를 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다며 북한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가장 폐쇄적인 곳 중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수천여 북한 주민들은 성탄절을 비롯해 1년 내내 예배를 한다면서 억압과 통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세계 기독교 연대는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고립적이며 억압적인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새해에도 UN 등 국제기구에서 핵 문제와 별도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n the coming yea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ensure tha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continues to be discussed annually at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at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nd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nd separately from the question of nuclear non-proliferation. 한편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서는 매일 북한을 향해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탈출한 기독교 신자들로부터 방송이 북한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 각국의 신자들이 북한을 위해 기도할 것을 촉구하면서 외국 정부들과 국제사회가 김씨 지도부에 가하는 모든 압력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순교자의 소리 역시 각국 정부는 북한 당국과 접촉할 때 종교 자유를 우선순위로 둘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해왔으며 이를 근거로 한 대북 제재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러시아가 비생산적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UN 주재 러시아 대표부는 26일 미국이 추진하는 북한 ICBM 규탄 안보리 의장 성명에 찬성할 것이냐는 VOA의 질문에 한반도 정세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은 영내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하지만 내용이 균형적이지 않은 의장 성명은 이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믿는다며 의장 성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UN 주재 러시아 대표부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 외교적 행동을 지지해야 하며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여겨지는 미한일 군사연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만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북한은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가운데 안보리 의장 성명을 추진하고 있는 UN 주재 미국 대표부는 지난 1년간 안보리에서 북한과 관련해 미국은 6건의 조치를 제안했지만 6건 모두 동일한 2개의 이사국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일본과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 나라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일본과 중앙아시아 5개 나라 외교장관들은 24일 일본 도쿄에서 회담을 열고 공동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확인했으며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인도주의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또 장관들은 국제 핵 군축과 비확산 체제의 초석이 되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대한 유지와 강화 중요성의 뜻을 함께하며 이를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열린 일본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 나라 외교장관 회담은 올해 9번째를 맞았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